여기서 저희가 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연결해서 저희가 오늘 남북한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자, 오늘 먼저 남북 간의 오늘 합의 사항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그 추석맞이 우리 민족에 큰 선물을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 한 80점 정도는 준 합의서다 저는 거 보고요. 그 한 20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은 그 상봉 숫자가 조금 확대됐으면 했는데 네네. 기존과 똑같다는 점.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생사 확인하는 대상. 예. 우리는 그 의뢰한 데 있어가지고 250명이고 북한은 이제 200명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이 기준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부족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난 8.25 합의를 볼 때도 무박 3일이 걸렸는데 네네. 이번 합의까지도 무박 2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시기 문제를 두고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과 우리 측, 북측은 왜 그 노동당 창건일 이후로 시간을 정한 걸까요? 그 아마 북측 입장에서는 그 원래 가장 큰 행사 집중해온 것이 오는 10월 10일 당장은 70주년 아니겠습니까? 예. 예상되는 대로 그 시기에 그 이 북한 당정군 체제 결제 외교하고 또 특히 거대한 열병식도 거행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준비에 여기 올인하는데 여기에서 남북관계라든지 기타 이런 이행상에 있어가지고 조금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좀 부족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그 10월 10일 이후인 10월 20일 날 주장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혹시 북한이 그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북한식 축복 또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도발 행위지요. 예. 이런 인공위성이라든지 장걸 로켓 뭐 이러한 발사 이런 것도 좀 연관해 가지고 그다음 그런 거 좀 한다면은 이산가족 상봉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월 20일 정도 늦춘 그런 주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뭐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산상봉 합의 내용과 어떻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예. 단지 이제 그 지금까지 남북 경제 국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이번 합의서 제 2항에 보면은 인도주의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지고 그 근본적 해결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정례화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그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기서 본 회담을 열겠다. 이렇게 이제 그 합의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내 이제 이 남북한의 대화 국면은 지속될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그 이덕형 그 수석 대표의 그 한 3시간 정도 할 것을 갖다가 24시간 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이덕형 수석 대표의 그 이 답변은 결국은 그 상봉 날짜 문제와 또 그리고 어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그 남북한이 미국 당겼다 그러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날짜 이런 것은 그렇게 뭐 주장을 강화할지라도 이게 24시간 끌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기타 다른 혹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남북 당국자들이 혹시 그 신중치 못한 언행이라든지 예. 또 이런 부분이 혹시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그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앞서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측에서는 좀 근본적 해결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 했지만 북한에서는 좀 실무적 논의만 하고 싶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보통 적십자 회담하면은 그 적십자 본회담과 실무회담이 있습니다. 예. 실무회담은 그야말로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절차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본회담에서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또는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된 근본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측이 요구하는 이런 그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라든지 그 약 6만 명의 생사 확인이라든지 고향 방문이라든지 또 그리고 특수 이산가족이 있지요. 국군포로 납북자. 예. 이런 부분은 적십자 실무회담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적십자 본회담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막 북한이 그것을 계속 강조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예. 아무래도 이런 그 제2항에서 이미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적시적 회담을 연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다면은 연내 적시적 본 회담이 열린다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또 우리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그 6만 명의 행사 확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함한 정례화라든지 고향 방문이라든지 예. 화상 상봉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자, 앞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다가 말았었는데요. 어쨌든 그 날짜는 북한이 원하는 10월 10일 이후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10월 10일 이전에 하지 않으면 마치 그 당 창궐일 전에 어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우려됐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그 이번 그 당선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을 로켓 발사에 대해서 수차례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장을 로켓 발사한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되고 또 그런 북한이 이에 대해 반발해가지고 또 핵실험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특히 이러한 북한의 이런 그 무력 시위 행위 이것은 이미 그 8월 25일에 합의서에 보면 제3항에 그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이 좀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정상적인 사태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그 장거리 로켓 발사는 비정상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 포함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우리 측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측이 이것은 비정상 사태에 포함된다 하면 이상한 상봉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는 그 인도주의 문제와 정치 군사 문제를 구분하겠다 하면은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적 사례를 비춰봤을 때 혹시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라든지 기타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한다면은 이상화적 상봉이 합의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그것은 불투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8.25 합의의 첫 단추를 꿰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합의로 인해서 앞으로 당국 간 회담 개최 그리고 민간 교류 활성화 등 이행에도 좀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8.25 합의라는 것은 남북 최고 지도자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에 의한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최고 지도자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뜻이 반영됐다 그러 보여지고 예. 그 뜻에 따라 가지고 1단계 첫 단추 잘 꿰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합의서뿐만 아니고 8.25 합의서 다 포함해 가지고 앉아 지금부터는 남북 간의 대화 국면으로 진입 단계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우리가 그 남북 관계에서 대화지 국면으로 진입하더라도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특히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그 대북 전단 살포라든지 네. 당국자의 신중치 못한 발언 이것이 그 대화 국면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고 네. 북한은 NLL 침범이라든지 또는 그 비무장지대에서의 나름대로 무력 시위 특히 그 10월 10일 전후의 그런 이런 장거리 로켓 발사 이런 것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장애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기 대해서만 서로 조심한다면은 앞으로 남북 관계 발전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당국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항상 격이 문제였잖아요. 어느 수준에서 그 이루어질까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른바 통통 라인이라고 하죠. 김양권 통전부 장관, 우리 홍영표 통일부 장관 이런 통통 라인의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지난 그 2+2 회담 있지요. 예. 이것이 뭐 상반기 하반기 이래가지고 연 2차례 정도의 정례화 이렇게 된다 하면은 굳이 통통 라인으로 갈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나 그 이 2+2 회담이 단편적으로 끝나고 앞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통일부 장관과 북한 통전부 장관의 통통 라인 부인이 남북관계 발전에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고 지도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남북관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근데 북한 입장에서 통통 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 개인 생각은 2+2가 1년에 한두 차례 열리고 그렇다면 당국 간 회담은 오히려 통통 라인보다도 그 차관급의 당국 회담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예. 이렇게 대화 국면이 조성되고 이산가족 상봉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만 그 지난 2013년 9월에도 보면요. 금강산 재개에 대해서 우리 측
쪽에서 좀 소극적으로 보이자 예. 북한이 돌연 예상됐던 상봉 행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열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좀 점쳐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북측에서 뭐 금광산 관광 재개 조건을 좀 하나의 조건으로 단다라고 예. 한다면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접점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겠죠. 또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금강산 관광 재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은 그 남북관계 발전에 나름대로 정신으로 읽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금강산 관광 재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고 지도자의 뜻이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 생각되고, 네. 그런데 이제 과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것을 올려보면은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연계되는 문제를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우리가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다 하면은 이산가족 상봉 이것도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혹시나 우리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북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 하면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이 문제도 그런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 북측에서도 적십자 실무 접촉에 대한 합의를 좀 남측보다는 늦게지만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이 이례적인 건지, 이 부분에서 북한에서 정말 하고 싶다는 진정성을 볼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남북 관계는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네네. 중요한 것은 최고 지도자의 이행 의지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8.25 합의서 이 부분도 이미 북한 또 빨리 보도를 했잖아요. 또 그리고 북한에 있는 그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가지고 황병수와 김양근 모두가 기자 질문 응당하면서 나는 의지를 밝혔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이번 그 이 실무 접촉에서도 북한이 나름대로 이것을 빨리 알렸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 또 그리고 남북관계를 남북 간에 함께 머리를 맞대 풀어나가자. 뭐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